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술을 쉽게 만드는 부젠버즈의 신명근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1년간 MVP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퇴사 후 부젠버즈를 설립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자회사로서 부젠버즈 미더리를 설립하였습니다. 홈브링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술을 빚는 행위입니다. 키워드를 홈, 드링크, 크래프트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홈, 크래프트, 드링크 이 세 키워드로 저희는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정주 공간으로서의 집이 새롭게 그 의미가 디파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많이 계시겠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홈 오피스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집에서 홈파티를 하시거나 홈바를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적 행위로서의 그런 즐거움이 그 크래프트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옛날에 DIY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2년 전에는 프로슈머 이런 키워드로 발전이 됐고요. 최근에는 그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험 소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드링크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그런 주류 시장들은 굉장히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있던 메인 주류 업체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런 취향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으로 저희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홈 인테리어 시장, 커피 머신, 그리고 그런 해외에는 슬로우 쿠커라든지 고즈니 같은 개인 가정용 화덕, 이런 시장들이 새로 성장세에 있고요. 그런 크래프트 문화 같은 경우는 이런 수공예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이디어스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류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와인 시장과 수제 맥주 시장, 막걸리 시장이 굉장히 성장세에 있고요. 이것이 특별한 어떤 한두 개의 회사가 이런 성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런 취향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다양화 확산,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류에 대해서 저희가 주류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회식 문화가 저희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면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수입 맥주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브루하우스라고 하는 수제 맥주들이 처음에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수제 맥주들이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하이볼 칵테일이라든지 그런 각종 주류들을 집에서 홈바 스타일로 즐기는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선진화된 미국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의 맥주 시장만 보면 100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인구는 한 1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약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고 계십니다. 홈 브루어라고 하죠.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초보자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숫자들은 지금 미국에서 홈브루잉 인구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시작과 더불어 홈브루잉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의 숙련도와 그런 레시피의 자유도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 출시된 LG 홈브루 그리고 테라브루가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그런 초심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고요. 대신에 그런 레시피의 자유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고정된 레시피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출시된 썬비어, 그리고 유럽에 출시된 미니브루, 그리고 미국에 출시된 피코브루, 이러한 기기들은 중급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약간의 그런 양조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지식을 베이스로 중급 정도의 그 레시피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들이 사용하는 그 전통 브리 방식의 기성품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브루 마스터라든지 브루하 같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도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MVP를 개발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기획을 하자, 그런 취지로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런 홈브루잉 기계를 산다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국내 소비자들은 첫 번째로 레시피를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많았습니다. 이런 게 1위인 이유는 사실은 양조 지식이 굉장히 전문화된 지식이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양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강했고요. 하지만 주종의 다양성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루잉이라고 하면 맥주를 떠올리시는데, 실제 소비자분들은 맥주뿐만이 아니라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내추럴 와인, 이런 과실주들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정형 레시피가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내 술을 만들고 싶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MVP의 조건이 되었고요. 국내 출시된 솔루션들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디파인한 이 네 가지의 요소로 바라봤을 때 전부 다 만족하는 솔루션은 저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되었고요.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복을 홈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양조 기간은 7일이 걸리고요. 전자동으로 댁내에서 술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기계는 집에 있지만 직장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기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술을 빚을 수 있는 홈브링 솔루션 보글입니다. 홈브레잉은 집에서 술을 빚는다는 즐거움 이면에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따른 휴먼 에러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균 3주가 소요되는 3단계의 제조 과정에서 번거로웠던 중간 점검을 없애고 발효와 탄산화를 동시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보글 솔루션으로 실패 리스크는 줄이고 일주일 만에 더 쉽고 빠르게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침 주문한 보글의 서가술 키트가 집에 도착했네요. 먼저 스타터 키트의 가이드에 맞춰 세척과 소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척 소독이 끝나는 대로 레시피 키트를 개봉하여 신선 재료를 꺼내줍니다. 레시피 키트의 QR코드를 인식해 보글 앱의 가이드에 따라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키트에 포함된 고유 알고리즘으로 온도와 압력이 제어되며 자동으로 7일간 발효가 진행됩니다. 보글 앱에서 발효가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오면 집에서 직접 만든 청량감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보글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압력의 변화율을 측정하여 최적의 발효 루틴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 둘째, 온도와 압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오픈 레시피 기반의 커스텀 모드로 기록된 레시피 로그를 수집하여 보글만의 양조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글은 댁내 환경에 따른 나만의 보글 제품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레시피 킥 크리에이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보글 플랫폼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Brew it yourself. 이제는 집에서 신선하고 건강하게 직접 만든 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전통 브루잉 방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라거 기준으로 21일 정도 걸립니다.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저희는 이거를 내압 발효라는 기술로서 7일 만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기기의 뚜껑 부분에는 압력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원격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통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퀀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온도를 4도에서부터 75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본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드웨어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일 양조가 가능한 내압 발효 기술을 설명을 드리자면, 전통 브루잉 방식은 맥즙을 제조하고 알코올 발효를 진행을 하고 이거를 탄산화를 하며 냉장 숙성을 하는 이 네 가지 시퀀스가 대표적인 작업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21일의 과정을 7일로 줄였습니다. 맥즙을 주문하고 알코올 발효와 탄산화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냉장 숙성도 탄산화와 알코올 발효 그 중간 이후부터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압 발효 기술이기도 하지만 원래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당이 그런 효모를 만나면 그 대사작용을 통해서 CO2와 에탄올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탄올이 저희가 마시는 알코올이고요. CO2는 이제 맥주에 들어가 있는 그런 탄산감, 그것을 만들어주는 기체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통 브루잉에서 알코올 발효와 탄산화를 구분했던 이유는 압력을 변화해가면서 그 압력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브루잉의 초창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시퀀스가 그 정의가 되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즈에 맞춰서 저희는 레시피 키트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맥주와 내추럴 와인, 벌꿀술, 막걸리 대표 주종이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이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레시피가 세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니즈 중에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보글랩이라는 저희 그 레시피 생산 공장에서 당즙을 그런 스타일별로 원료가 될 수 있는 당즙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소비자분들은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선 술의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스타일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맛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나 뭐 이런 스크롤바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시피가 고정된 레시피가 아니라 이것에 맞는 조합된 레시피가 구성이 되어 댁내로 배달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조합형 레시피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문된 레시피를 가지고 댁내에 있는 기계로 양조를 합니다. 이때는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로서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뭐 시간이나 온도나 압력을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만족스럽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A라는 사람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커뮤니티에 이러한 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술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럼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게시물을 보고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 이거를 바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냥 주문만 누르면 그대로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은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수동으로 본인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기기를 컨트롤했지만 B라는 사람은 그 로그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A가 만들었던 술을 B가 그대로 복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의 원작은 A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됐을 때 A라는 분한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굳이 왜 이런 기능을 추가를 했냐?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크래프트 문화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다른 사람도 만들어보고 호응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크래프트 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고요. 이거를 저희가 기술로서 온라인에서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루프들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는 1년 동안 재판매가 가장 많이 일어난 레시피라든지 그리고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레시피에 대해서 베스트 크리에이터 시상, 베스트 브루어 시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그런 득이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 크래프트 문화 전체를 장착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브루잉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꽤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저희의 유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또 이러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좋은 술을 팔고 계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과 레시피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화나 역사에서 등장했던 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술들을 저희가 레시피를 복각해서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옥토베스트 같이 지역에 기반한 주류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야지만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댁내에 이런 양조 기계가 있다면 집에 양조장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도수, 원하는 향, 원하는 주종을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즐기는 그런 술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굉장히 받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캔 10,000원의 맥주 시장이 굉장히 확고한데 당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요. 이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가격의 50%는 원가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20%고요. 세금이 30%입니다. 그 세금에는 10%의 부가세가 있고 나머지는 주세와 교육세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이익과 원가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는 술을 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료를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가가치세만
내게 되고요. 20%의 비용으로 이거를 원가에 담아서 좀 더 고급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이거를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0%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런 제조업에서는 엄청난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국내 그런 주류 시장은 철저하게 그런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주류는 편의점이나 그런 대형 할인마트에서 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취향에 기반한 고급 주류는 그런 전문 바틀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그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장소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술을 사 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주류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이지만 훨씬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취향이 어떤지는 알고 있으나 그 취향을 반영한 술이 뭔지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지만 만들 수 있다라면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스마트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면 본인이 원하는 술을 그냥 만들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그런 이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지구와 소비자의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주 재료 중에 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봉이 된 꿀을 수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벌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런 최종 상품에도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양봉에서. 그리고 그 꿀에서도 그게 검출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런 재료에 대한 철학은 앞으로 도입될 메가나 포도, 사과, 자두, 쌀 이러한 그 농산품들한테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용인에서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밀켓 공장이 용인에 있거든요. 그 용인에 있는 꿀뿐만이 아니라 안성배, 화성포도, 가평잣, 이천쌀 이러한 다양한 농산물을 친환경 지역 농업인들과의 그런 동방성장을 꾀하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기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 멤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창업한 유관석 대표님은 대학생 시절에 곰 3마리 양조장을 창업한 양조인입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그 정용진 부회장님의 인스타그램에 태그가 되면서 그 주력께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곰 3마리 양조장을 퇴사하시고 삼성전자의 UX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개인적으로는 세계 대회에 계속 그 본인의 술을 출품하여 1위와 2위 및 다수의 상을 입상을 하였고 현재는 유럽에서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크래프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양조 클래스를 이제까지 한 6, 7년 동안 120회 정도 진행을 하셨고요. 이때 쌓은 다양한 노하우와 레시피를 현재 저희 비즈니스에 접목하여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그런 시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MVP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부젠버즈를 창업했고 올해에는 저희 레시피 킷을 만드는 부젠버즈 미더리를 창업하였습니다. 부젠버즈 미더리에서는 레시피 킷도 생산을 하지만 미드라는 벌꿀술도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15년간 스마트 기기를 개발한 엔지니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SCM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원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혜인 농업인은 35년간 친환경 양봉을 연구하신 양봉의 베테랑이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잔디 디렉터님은 로레알 코리아와 어반디케어, 슈에무라를 런칭한 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이분께서 저희의 마케팅 전략을 총괄해서 봐주고 계십니다. Bring yourself. 이제는 집에서 다양하게 좋은 술을 만들어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